이 영상을 보시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어르신으로 40년 쌓아온 믿음을 지켜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년 전 1억 원과 지금 1억 원, 같은 돈 같으십니까? 숫자는 똑같습니다. 1 뒤에 연기 8개 1억 원. 그런데 어르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불과 6년 전입니다. 그때 금 1g 가격이 대략 5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원이 있으면 금을 약 2kg 살 수 있었습니다. 2kg이면 금덩이로 치면 양손에 묵직하게 들어오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입니다. 금 1g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날은 20만 원 가까이도 갑니다. 지금 1억 원으로 금을 사면 겨우 500g 조금 넘게 살 수 있습니다. 6년 사이에 똑같은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금의 무게가 2kg에서 500g으로 줄어든 겁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1억 원은 여전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진짜 가치, 실질적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힘은 4분의 3이 녹아서 사라진 겁니다. 비유를 해드릴까요? 어르신 냉동실에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얼음이 4덩어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몰래 냉동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은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얼음이 1덩어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니, 난 얼음 쓴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지금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우리 세대는 40년 동안 두 가지를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으셨죠? 선생님한테도 들으셨죠? 돈 아껴라. 저금해라. 고텐데 마나스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월급 타면 일부 떼어서 은행에 넣었습니다. 적금 들었습니다. 폰 모아서 써버려. 그나키 헤프튼 그거 넣었어요. 두 번째, 부동산은 오른다.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집은 사놓으면 무조건 남는다. 이 말도 40년 동안 사실이었습니다. 강남 땅 산 사람, 목동 아파트 산 사람 다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번 돈을 은행과 부동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40년 상식이 지금 우리를 가난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40년 동안 해온 게 다 틀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르신의 남은 노후가 정말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억 원 모은 분도 10억 원 모은 분도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도 지금 이대로 가시면 다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그 위험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 부동산에서 뭘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은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긴 뭘. 그냥 돈 넣어두는 되지. 맞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자도 줍니다.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제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어르신의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어르신의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은행이 이자를 주는데 왜 갉아먹어? 이자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정도 합니다. 어디는 3.5%도 주고 좋은 데는 4%도 줍니다. 1억 원짜리 쓰면 1년에 3총 3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이 연 34%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입니다. 어르신이 실제로 쓰시는 것들, 그러니까 쌀, 고기, 채소, 병원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5%, 10%, 어떤 건 20%씩 올랐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 넣고 이자 3% 받으면 300만 원 법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올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1년 뒤에는 1억 5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돈은 1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자 받았는데 오히려 손해본 겁니다. 어르신, 이게 바로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은행이 이자를 주긴 주는데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 늘었습니다. 1억 원이 1억 300만 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르신 돈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은행은 안전하잖아. 주식처럼 반토막 날 일은 없잖아. 맞습니다. 이런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어르신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1억 원 넣으면은 1억 원은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의 가치가 5천만 원 가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그걸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건 어르신 손해입니다. 이게 은행의 배신입니다. 은행은 어르신한테 이자 준다고 좋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어르신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의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정부에서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이걸 양적완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전국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릴까요? 아닙니다. 헬리콥터는 여의도 증권가, 강남 빌딩숲, 대기업 본사 위에서만 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돈을 줍습니까? 은행, 대기업,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새로 찍어낸 돈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주식 삽니다. 부동산 삽니다. 다음 금 삽니다. 달러 삽니다. 그들이 사재기를 시작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자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민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서민들한테 돈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건 값이 다 오른 다음입니다. 부자들은 물건 값이 세울 때 사재기했고 서민들은 물건 값이 비싸진 다음에 겨우 돈을 받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 자산은 2배, 3배로 뛰고 서민들은 오른 물가만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게 캔틸런 효과입니다. 어르신, 지난 5년간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딱 이겁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 통장에 있는 예금은요, 이자 3% 받으면서 물가 5% 오르는 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성실하게 저축한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40년 전에는 저축하면 부자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안 LED 시험, 설비 80년대입니다. 그때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몇 %였는지 아십니까? 연 15%, 20%였습니다. 1억 원 넣으면 1년에 1,500만 원, 2천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여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 3%, 물가 상승 5%, 저축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40년 전 상식으로 지금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아직도 4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축하면 된다.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 그 생각이 지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너니콘, 올해 69세입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젊어서는 야근도 마다 않았고 특근도 다 뛰었습니다. 월급 타면 절반 이상을 저축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부인도 알뜰했습니다. 반찬 하나 더 사는 것도 아깝다며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고 자식들 학원비 아끼려고 본인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통장 잔고가 5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혼돈했어, 원원. 한 달에 300만 원씩 써도 13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다 국민연금도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금리 3.5%, 1년 이자가 150만 원, 세금 떼면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한 달에 117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이랑 합치면 월 267만 원. 이 정도면 되지. 욕심 안 부리면 살 수 있어.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예전에 800원이었습니다. 헛쏠 때 보면 지금 1,000원입니다. 달걀 한 판이 예전에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폴라우나시원입니다. 고기요? 한우 등심 100g에 1만 원 넘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 장바구니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10만 원이면 일주일 반찬 다 샀는데 지금은 사흘치도 안 돼요. 외식은 더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예전에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8,000원, 7,000원입니다.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을 넘어서 12,000원, 15,000원까지 갑니다. 야, 냉면이 15,000원이야? 옛날에 소주 한 병에 냉면 두 그릇 먹던 게 언젠데. 예전 같으면 외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아이진. 지금은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일 싼 거 찾아서 먹습니다. 희은는 병원비는 더 무섭습니다. 김철수 씨가 무릎이 안 좋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양쪽 무릎 하시면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험 안 되는 인공관절 쓰시면 더 나가고요. 그 쇼스펀테네 토닌 실산 3천만 원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면요. 한 달에 사평선 5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김철수 씨 한 달 생활비가 267만 원인데 그중 50만 원을 병원비로 쓰면 217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서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김철수 씨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흐메네리사이션은 지리네만 3년이 지났습니다. 크레큐르를 키내는 오랭 연대리 크레레로메 워스 주민디 숫자는요. 그런데 그 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3년 전에는 한 달 267만 원으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똑같이 살려면 한 달에 3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원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다 병원비 나갈 일 생기니까 100만 원, 200만 원. 5억 원이 4억 5천이 되고 4억이 되고. 김철수 씨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걸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80살 되기도 전에 바닥나겠다. 그 다음엔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은행 이자가 어르신을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행동 지침 원화 탈출 전략.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르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한회수로 탈출하십시오. 원화에서 탈출?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르신 재산이 전부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연금. 전부 원화입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6년 전 1억 원으로 금 2kg 샀는데 지금은 500g밖에 못 산다고요. 그게 원화 가치가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이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원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폰, 달러와 금입니다. 첫 번째, 달러. 흰storm. 왜 달러냐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달러는 안 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쉽게 안 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화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쓰입니다. 그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입니다. 석유도 달러로 사고 금도 달러로 삽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달러부터 찾습니다. 1997년 IMF 때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달러 가진 사람은 2배와 이상 벌었고 원화만 가진 사람은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환율이 70원입니다. 높다고요? 만약 위기가 또 오면 2,000원, 2,5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달러 바꾸면 늦습니다. 시그레이엔네 결의금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은행 가셔서 외화예금 통장 만드십시오. 아무 데나 아니어서는 애기나 됩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흑사출 산천엇 일이 다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셔서 달러 예금 통장 만들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통장 만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꾸냐고요? 전 재산 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위험된 딜러서 위에도 매나 합니다. 자산의 30% 정도를 달러로 바꿔 놓으십시오. 5억 원 있으시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원 있으시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일부는 지켜집니다. 환전 수수료 아끼는 팁 하나 드릴게요. 은행 창구에서 바꾸면 수수료가 비쌉니다. 환율 우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맵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앱에서 환전 우대 쿠폰을 받으세요. 대부분 은행이 90%까지 우대해 줍니다. 스마트폰 못 하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시거나 은행 창구에서 환율 우대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금. 금은 인류 역사상 5천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은 유일한 자산입니다. 종이돈은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종이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은요. 로마 제국이 망해도 조선이 망해도 금은 그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도 금 가격은 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금은 어떻게 삽니까? 키이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3개에 한국금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금을 살 수 있습니다. 1돈, 10돈, 100돈 단위로 삽니다. 현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요합니다. 사시면 금 현물을 줍니다. 금고의 형태로요. 이걸 집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KB국민은행에 골드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물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을 그램 단위로 사고 파는 겁니다. 영접은 1g 단위로도 거래됩니다. 현물 보관 걱정 없이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골드 선물 같은 금 ETF를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 있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어르신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직접 금을 손에 쥐고 싶으시면 실물금, 보관 귀찮으시면 은행 금통장, 주식거래 익숙하시면 금 ETF, 금도 자산의 10% 정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달러 20%, 금 10%. 이렇게 30%를 원화가 아닌 것으로 바꿔놓으시면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그 30%는 지켜집니다. 어르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사놓으면 그게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만 한다. 떨어져도 다시 오른다. 40년 동안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강남 아파트 3억에 산 사람 지금 30억입니다. 10배 올랐습니다. 1990년대 분당 5억에 산 사람 지금 20억입니다.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내 나라 가올 건데 내 나라를 키우면 한데 어르신들 그 40년 신화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살 사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반면 30대 이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7명.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자 100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70명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함.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집을 살 젊은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가 갖고 있는 집, 이걸 나중에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30대, 40대한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대, 40대 수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인하 떨어집니다. 서울은 다르잖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97년 IMF 때 강남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30억 하던 집이 15억이 됐습니다. 서울은 안 떨어진다는 말 그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1997년보다 더 나쁩니다. 그때는 인구가 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만 넘기면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유익함.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집 살 돈이 없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55년에서 1974년생, 이분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집 팔아서 노후 자금 마련합니다.
엄청난 양의 집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살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우스 푸어 상태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부자 같죠? 그런데 당장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은 통째로 팔아야 돈이 됩니다. 한 평씩 떼어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문의 전화 한 통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은 15억 원인데 당장 밥값, 병원비,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노인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어르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어르신이 죽은 다음에나 가치가 있습니다. 스니나스 상속할 때요. 이 안에 살아나나니 있는 동안에는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사례 15억 아파트의 눈물. 김철수 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사실 예금 5억 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 15억 원. 평생 모아서 산 집입니다. 대출 없이 풀페이로 샀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대출 없이 집 샀다. 이자 낸 적 없다. 그렇게 뿌듯해했습니다. 월나인 총 자산이 20억 원입니다. 예금 5억, 아파트 15억, 숫자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이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중 재활하시려면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AWSR이 500만 원,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일인실 특수재활치료, 좋은 약, 그다 피해리그 비허입니다. 김철수 씨 한 달 생활비가 267만 원인데 부인 요양병원비 5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금에서 바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3개월이면 1,500만 원, 6개월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예금이 1년 만에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6개월 했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합니다. 원무의사가 말 하나 삼랍니다. 6개월 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6개월 더 아스크 서리피언 4천만 원도 이 예금이 속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철수 씨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예금 다 없어지겠다.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아파트 팔아야 하나? 헤브라이 그런데 팔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몇 달씩 안 팔립니다. 둘째, 이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전세 들어가자니 전세금이 몇 억입니다. 월세 살자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셋째, 이 집은 부인이 40년 동안 읽은 보금자리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부인이 아픈데 집까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차선책을 생각합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을까? 은행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소득이 없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들어오지만 은행 기준으로는 충분한 소득이 아닙니다.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왜 대출이 안 돼? 은행은 집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김철수 씨 은행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20억 원 있는 사람인데 왜 1천만 원을 못 빌리지? 결국 자식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이 처음에는 200만 원 보내줬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했습니다. 또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전화할 때 아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김철수 씨는 아들한테 전화하기가 무섭습니다. 20억 원 자산가인데 100만 원 빌리려고 자식 눈치를 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행동 지침, 부동산 탈출 전략. 어르신, 지금 집 한 채 깔고 앉아 계십니까? 이리끼리 나 집이 내 전 재산이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위험합니다. 집은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어야 재산입니다. 죽은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어르신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못 가져가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밥 먹고 병원 가고 여행 가고 손주한테 용돈 주고 그렇게 쓸 수 있어야 진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집은 안 그렇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에서 탈출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다운사이징. 집 평수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40평대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40평이 필요합니까? 30평으로 줄이십시오. 15억 원 집 팔고 10억 원 집으로 옮기시면 현금 5억 원이 생깁니다. 세금 떼고 이사 비용 빼도 4억 원 이상 남습니다. 이 4억 원이 어르신 노후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6년을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집 줄이는 게 창피해? 창피한 거원 아닙니다.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한 겁니다. 며느리 눈치 보면서 100만 원 빌리는 게 창피한 겁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떳떳한 겁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집을 팔기 싫으시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주택연금이 뭡니까? 집을 담보로 잡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은 100% 가입 가능,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까지만 평가, 혼인의 와서원에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아파트 70세 부부가 가입하면 매달 약 23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시세 6억 원 아파트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이랑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 정도면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한번 정해진 금액은 평생 똑같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상관없습니다. 초과분은 정부가 보증합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집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연금 받은 총액에 이자 더한 만큼만 갚으면 집 돌려받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어디서 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화번호는 지원의 88-8212 시작합니다. 전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상담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전화하십시오. 어르신 지금 빚이 있으십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요즘 금리 내린다는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이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리가 잠깐 내릴 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금리를 낮춥니다. Sure.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금리가 왜 내려갑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많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여력이 많아집니다. 경쟁이 생기니까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뭘 합니까? 예금을 깹니다. 젊어서 월급 타면 저축했습니다. 퇴직하면 그 저축을 뺏었습니다. 지금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약 1,7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20년에 걸쳐서 은행 예금을 빼갈 겁니다. 은행이 결혼이 줄어듭니다. 은행에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이게 구조적 고금리 시대입니다. 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리는 거랑 다릅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입니다. 10년 전에는 3%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려오는 마음 7%, 8% 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1억 원 대출 받았다고 치십시오. 금리 5%면 연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2만 원. 금리 8%면 연이자가 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7만 원. 한 달에 25만 원 차입니다. 2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는 분한테 25만 원은 생활비의 17%합니다. 그 25만 원 때문에 밥 못 먹고 병원 못 가고 난방비 아끼느라 추운 방에서 떠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수록 대출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습니다. 오늘 은퇴하면 월급이 끊깁니다. 연금만 들어옵니다. 연금은 월급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금리 오르면 더 늘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자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생활비 부족하니까 또 대출 받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게 빚 있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 병원비 때문에 예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금이 바닥납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죠. 앞에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했죠. 그건 시중은행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제2금융권을 알아봅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거기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소득이 적어도 집만 있으면 빌려줍니다.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이 56%면 저축은행은 870%입니다. 김철수 씨는 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 연 9%, 예결 5만 원, 연이자가 9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5만 원. 김철수 씨 월 수입이 국민연금 150만 원의 예금이자 100만 원 정도, 합해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75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빚만 175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쓰면 25만 원 남습니다. 부인 병원비는요, 예금에서 또 빼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예금이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원금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이자만 냈으니까요. 2년 차 금리가 올랐습니다. 9%에서 11%로 연이자가 1,1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92만 원. 김철수 씨 월 수입 250만 원에서 92만 원 나가면 158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쓰면 8만 원 남습니다. 부인 병원비 예금에서 계속 빼야 합니다. 예금이 1억 5천으로 1억으로 줄어갑니다. 시스터들 3년 차 예금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못 냅니다.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빨리 납부함. 야담 해주세요. 낼 돈이 없습니다.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연체. 고객님, 가난함 경고드립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물건 경매 진행됩니다. 김철수 씨 평생 일궈온 아파트.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경매 가면 얼마에 팔릴까요? 10억, 8억, 대출 1억 원 갚고 밀린 이자 갚고 각종 비용 떼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7억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0년 모은 재산이 3년 만에 반토막 납니다. 김철수 씨 지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는 꿈, 부인이 여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묻는 꿈, 아들한테 손 벌리는 꿈. 칸은 내가 대출만 안 받았어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빚이 있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행동 지침 빚 제로 만들기 프로젝트. 어르신 지금 빚이 있으십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얼마든 간에 지금 당장 갚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빚 있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나는 이자만 내면 되니까 괜찮아. 고은이 괜찮으시는 이 어렸을 때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늘어납니다. 결국 원금을 못 갚고 집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빚이 제로여야 합니다. 어떻게 나이 하냐고요? 첫 번째, 빚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지금 어르신이 갖고 있는 빚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소스담이사 올크레딧 앱이나 토스 앱에서 본인 대출 조회가 됩니다. 아니면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어디에 얼마 빌렸는지, 금리가 몇 %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전부 적어두십시오. 두 번째,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대출이 여러 개 있으면 금리 높은 것부터 갚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11%, 시중은행 대출 6% 있으면 저축은행 것부터 갚습니다. 같은 돈으로 이자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을 빚 갚는 데 쓰십시오. 퇴직금은 노후 생활비로 써야지. 그 생각 위험합니다. 퇴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습니다. 퇴직금 예금 금리가 3에서 4%입니다. 대출 금리가 6에서 10%입니다. 퇴직금 갖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 내는 건 매년 2에서 6%씩 손해보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먼저 갚으십시오.
빚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산 매각 순서를 정하십시오. 빚 갚을 돈이 부족하면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무엇부터 팔아야 할까요? 스신, 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자산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 안 나오는 월세 상가, 펀드입니다. 둘째,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은 해약하고 현금화하십시오. 셋째, 예금입니다. 급하면 예금 깨서라도 빚 먼저 갚으세요. 넷째, 부동산 습관, 부동산입니다. 최후의 수단,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빚이 0원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어르신,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메어, 외환 위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판 사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놨습니다. 나라 살리자 하면서 줄 서서 금 팔았습니다. 그 금을 그램당 1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지금 금 1g이 얼마입니까? 17만 원입니다. 16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금판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때 팔지 말걸. 두 번째, 달러 산 사람. 위기가 터지기 전에 달러를 미리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러당 800원일 때 샀습니다. 위기가 터지니까 환율이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2배 반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기가 끝난 다음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폭락한 부동산을 샀습니다. 폭락한 주식을 샀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같은 위기였습니다. 누구는 금 팔고 가난해졌고 누구는 달러 사서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교태키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것뿐입니다. 어르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가계부채 천천한 어느 정도, 서리 인구 차별전, 에코스테리어링, 유비랑 고금리 시대, 40년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축하면 부자 된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오른다?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내 돈을 불려준다? 오히려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괜찮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금 그대로 두고 집 그대로 두고 빚도 천천히 갚고 그러다가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서 김철수 씨처럼 되는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며느리 눈치 보고 집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겁니다. 달러 사고 금 사고 집 다운사이징하고 빚 갚고 40년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산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1997년에 달러 산 사람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어르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트랜스는 현인치인 원화 탈출. 내일 은행 가셔서 외화 예금 통장 만드십시오. 자산의 10에서 30%를 달러로 바꿔놓으십시오. 금도 10% 정도 갖고 계십시오. 모 부동산 탈출, 주택 다운사이징을 검토하십시오. 주택연금 상담 예약하십시오. 집은 상속용이 아니라 내가 쓸 돈입니다. 세스, 예로와 미어링, 대출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퇴직금으로 빚 먼저 갚으십시오. 네스, 아직 공부하십시오. 예금 이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배당주 채권 ETF,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어나얼성 머스, 그런 여러분이 잡히나니 않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 많습니다. 도서관에 책 많습니다. 모르겠으면 자녀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르신, 우리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뛰었습니다. 월급 아껴서 저축하고 집 사고 자식 키웠습니다. 그 노력이 헛된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전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이 도태되는 노인이 아니라 살아남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돈으로 사시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질문받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